오늘은 대성찬 하겠습니다. 전번에 하다가 중간쯤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모든 법은 본래 텅 비어서 집착할 것이 없고 경계는 뜬구름같이 모였다가 흩어진다. 요거 하다가 마쳤거든요. 그래서 경계는 우리가 이제 늘 쓰지만은 경계는 보살님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해보면은 어떤 게 경계인지를 사실 잘 모를 때 있어요. 근데 이 책에 잘 설명하게 되게 잘 설명했는데 무엇이 경계냐 하면은 머무는 곳이 있으면 경계고 불편하면 경계고 또 두려우면 경계고 헤아릴 수 있으면 경계고 얻을 수 있고 잃을 수도 있으면 그게 경계예요. 그렇게 보면은 보살님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경계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큰 거, 굵직굵직한 거, 내한테 이렇게 걸려서 불편한 거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전체가 다 그러면 경계라고 봐야 돼요. 보살님들 마음에서 어떤 것을 봤을 때 자유롭지 않을 때 내가 편안하고 자유롭지 않을 때 다 경계라고 봐야 돼. 그래서 싫은 것도 경계고 또 좋아서 놓기 싫은 것도 경계예요. 우리는 싫은 것만 사실 경계인 줄 아는데 좋아서 놓기 싫은 것도 경계예요. 이제 주로 우리가 경계라고 보면 싫은 거는 잠깐 지나갔다 말지만 좋은 거는 우리가 계속 가지고 싶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경계가 더 보살님들이 중독돼 있어요. 싫은 거보다도 좋은 거에 더 많이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갖고 싶고 놓치고 싶지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게 나한테는 좋기 때문에 그거는 경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부해 보면 그게 더 지독하게 나한테 중독이 돼 있어요. 싫은 거보다. 그래서 불분명하고 희미하면 경계래. 보살님들이 뭔지 모르게 아리송하고 이걸 확실하게 모르겠다, 명백하게 모르겠다. 그리고 이것도 경계인 거예요. 아직 잠에서 덜 깨어났다. 불분명한 거, 희미한 거. 네, 자, 이거는 봐요. 불분명한 거 이거 보면은 보살님들이 어떻게 내가 비유해 줄까 하면 우리 잠에서 지금 자꾸 깨어나라 하잖아요. 잠에서 깨어나라 하는데 보살님들이 지금 자지 않는데 자꾸 깨어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잠자고 있다고 깨어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상태냐 하면은 지금 한 사람이 잠자고 있어요. 한 사람이 잠자고 있는데 학교 갈 때가 됐어. 그래서 엄마가 깨워 일어나라고. 그런데 이제 어슴푸르하게 일어났는데 눈이 뜨기 싫어. 그러니까 한 5분만 10분만 더 잘게요. 5분 10분 더 잘게요. 또 그러고 있다가 또 조금 있어 또 안 일어나니까 엄마가 30분 있다가 깨웠는데도 또 조금만 더 있다가 일어날게요 이러거든. 그러니까 나 학교 가기 싫다고 얘기해. 근데 엄마가 이제 학교 가야 될 일을 분명하게 얘기해줘. 자기 아들한테. 지금 네가 학교 가야 되는 이유는 학교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고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고 네가 거기에 가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아들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 근데 우리는 마치 어린 애들만 학교 가기 싫어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직장이면은 어른이고 애고 다 가기 싫은 거예요. 그죠? 내가 정년이 이제 5년 남았대. 학교에 교감으로 있는데, 근데 5년 있는데 그거를 채울지 말지에 대해서 선택하고 고민하는 보살님을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고 애들이나 어른이나 똑같구나. 학교 가기 싫어하는 거는. 그리고 직장이니까 직장 가기 싫은 거랑 똑같고 애들은 학교가 직장이니까 직장 가기 싫은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지금 이걸 깨달았다 하더라도 아직은 완전히 깨어나서 침대 밖으로 나와야지 깨어나는 건데 아직 침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5분만 10분만 조금만 더 잘게요 조금만 더 잘게요 하는 거는 완전히 깨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 침대에서 머물러 있는 거라. 그러면 그때는 아직 정신이 또렷하게 안 들어서 어슴푸리한 거죠. 분명하지 않거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침대 밖에 나와서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뭔가를 할 때는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들이 다 그런 상태래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지금 현 주소를 정확하게 보살님들 아시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깨쳤는데 다른 사람은 더 안목이 깊고 넓은데 나는 아직 안 될까? 나는 아직 덜 깬 상태다. 깨긴 깼는데 아직 잠이 남아있는 상태, 불분명한 상태라, 흐릿한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눈도 우리가 완전히 뜨면 쨍하고 밝고 환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잠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어슴푸레하게 떴어. 그러면 앞이 희미하게 잘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보살님들이. 그러면 완전히 깨어나야 되잖아, 완전히. 그러면 완전히 깨어날 때는 침대 밖에서 완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살님들이 완전히 이제 이 깨달음 속으로 들어와야 될 때는 어떠냐 하면 보살님들이 분별망상이 완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분별망상 속에 있으면 아직도 희미한 거예요.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이 엄청나게 이제 긴 거예요. 왜냐, 우리가 평생을 분별망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래서 두 번 깨쳤다, 세 번 깨쳤다, 완전히 확철되어였다, 이제 이거와 이제 완전 하나로 한 둥치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말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로 깨어난 거와 바로 깨어난 거와 조금 깨어나서 5분이 있어서 깨어난 거, 30분 정도 깨어난 거, 그 완전히 침대 밖을 벗어난 거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니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보살님들이 아시고, 내가 지금 그거 받아들이는 것도 수용이거든요. 내가 지금 어느 수준이구나. 아직 깨어나서 얼마 안 됐구나. 그래서 아주 완전히 확실하게 내가 이걸 명징하게 밝히지 못했구나. 그럼 아직 분별망상이 있구나. 그럼 분별망상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나를 봐야 되는 거지. 그 어떤 경계에 내가 지금 꺼달려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그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사람은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깨달음의 4가지 특성이래.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고의 컨트롤이 돼야 하고 행위의 컨트롤이 돼야 된대. 근데 이 컨트롤이라는 소리를 보살님들이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이거 내가 통제한다, 내가 조절한다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걸 볼 때 컨트롤이라는 소리를 깨달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내가 조정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거 내맡길 수 있다라는 걸 봐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사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여기에 내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조작하면 안 돼. 통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행위, 내가 지금 행위하고 있는 거, 지금 이때까지 깨닫지 못했을 때 행위하는 거, 습관 들었는 거, 내 몸에 익어져 있던 거, 행위들이 내가 사고가 바뀜으로 인해서 행위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 컨트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특성의 4가지가. 그럼 여기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생각도 여기에 맡기고, 행위도 여기에 맡기고. 그러면서 내가 신념을 가지고 지속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에 완전히 들어가서 내가 올인할 수 있어야 되네. 지속할 수 있어야 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지속이 되게. 그게 같이 가야 해요. 그렇지,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들은 따로따로 간다니까. 뭐 내가 이제 깨어났다 이러면은 사고는 조금 바뀌었는데 행동이 안 따라온다. 그럼 아직 덜 깨어난 거예요. 이게 분명히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완전히 익어지면은 사고하기 전에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보살님들이 지금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전부 습관성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나가 사고를 한 상태에서 완전히 그냥 익어져서 몸에서 배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벌써 몸에는 습관화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하기도 전에 이게 습관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사고하는지 몰라. 그래서 그게 속지 마라. 무의식적인 것도 끝까지 보라. 자세히 봐라. 자세히 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이게 사고 자체가 0.001초 이렇게 탁 옮기면서 내가 행동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거 생각 보는 걸, 지켜보는 걸 끝까지 세밀하게, 유심히 관찰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걸 지속시킬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여기에서 모든 걸 여기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눈앞에서, 이게 전부라는 것을 아시고, 이거에서 내가 다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모든 사물을 여기에 다 갖고 와서 여기에서 봐야 된다. 사고 자체가 완전히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고가. 그리고 행동 패턴도 사고가 바뀌면 바뀌니까. 이거를
꾸준하게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30년 지속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지속시키려면 뭐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지. 예. 그래서 이 공부가 이제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왜 지속시켜야 되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속에서 살다가 죽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속시키고 내가 인내하잖아.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에 대한 신념이 이제 생기겠죠.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라 하면 여러분들은 뭔가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를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에 확실한 나만의 신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냥 평화로운 거예요. 다 맡길 수 있고. 그러니까 사고를 여기에 맡길 수 있고 행위를 여기 맡길 수 있고 지속시킬 수 있으면 우리가 뭐 불편한 게 뭐 있겠어요. 힘든 게 없다고. 그냥 평화로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걸림이 없는 거예요. 경계에 어떤 거에도 이제 걸림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항상 내가 이렇게 행동하거나 말하고 할 때도 내 심연의 깊은 밑바닥에 마음은 동요가 없어야 돼요. 마음은.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누군가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금방 이렇게 확 이렇게 올라오죠. 감정이. 그리고 내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다. 그리고 내 관념하고 맞지 않다 하면 금방 또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훅 올라오죠. 반박하고 싶은 마음, 또 판단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게 그게 다 경계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그냥 내가 100% 내하고 맞든 안 맞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나는 그냥 완전 그 심연의 밑바닥에서 지켜보는 자로 그냥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뭐냐? 내적 자유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이제 여기에 이제 하면 이게 온통 사랑이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자비와 사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모든 게 똑같이 나와 똑같거든. 나와 다른 게 하나도 없거든. 모든 게 다 나거든. 그 사랑이 터져 나올 때 이게 진짜 온전한 이제 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는 이기주의적인 사랑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한 사랑이지 여기에 대한 이게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 공부를 해보면은 사랑이 터져 나와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사랑이 이렇게 저절로 터져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사랑을 해야지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터져 나온다는 거. 여기에 대한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걸 자기가 몸소 체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걸 하지 마라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돼서 당위성이 있어서 해야 돼서 하는 거와 안 할 수 없어서 내가 여기에서 그냥 부림을 받고 그냥 내 이 몸을 그냥 써야 되고 행위를 해야 될 때 그게 이렇게 한번 맡겨놔보세요. 그럼 어떤 거에도 여기에서는 부작용이 없고 내 임의대로 한다라는 게 없어요. 그 진짜 그야말로 이것이 시키는 대로 그냥 이 몸이 그냥 할 뿐이에요. 내가 이 형체가 있으니까 그냥 할 뿐이라. 거기에 무슨 대가를 바라고 기대를 바라고 보살님들한테 내가 잘난 체를 하고 또 내가 보살님들의 우위에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온통 사랑인데. 왜냐하면 보살님들이 지금 잠이 덜 깨서 잠을 깨워줄 때 엄마가 아들한테 가서 쓰다듬어 줄 수도 있고 또 뽀뽀를 해줄 수도 있고 걔가 충분히 잠에서 깰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해주겠죠. 엄마가. 그렇게 하지 잠 덜 깬 아들한테 가가지고 엄마가 막 욕설을 퍼붓는다든가 팬다든가 그런 엄마는 있기는 있겠지만 드물겠죠. 웬만하면 자식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다독거려주고 안아주고 잠이 깨도록 쓰다듬어 줘서 걔가 충분히 잠이 깨서 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죠. 이거는 이 자리는 그래서 이 어머니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자리. 왜? 모든 만물을 길러주니까. 사랑으로 길러주니까. 사랑으로 키워주니까. 보살님들이 그래서 이게 여자들이 이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이게 이
감성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이제 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속력이 떨어져요. 여자분들이 이게 지속력이 떨어지고 했다 어느 정도 하다가 이게 그만두는 게 돌파구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힘이 좀 부족해요. 내가 보면은 이제 남자분들은 깨치기는 어려운데 하게 되면은 이제 이쪽에 완전 올인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좀 이게 타고 나면서 이제 약간 그게 이제 남자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한 가지를 책임감 있게 해내는 그런 걸 습관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보살님들은 좀 많이 좀 분산돼 있잖아요. 모든 잡다한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또 뭐 친정일, 시집일 뭐 이런 식으로 온갖 이게 잡다한 일을 다 처리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남성 여성 이 자리에서는 남성 여성도 없지만은 여성도 많이 남성화가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희석이 되겠죠. 자, 전부 다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뭘 한 가지를 또 해내는 또 여자들도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스타일이 조금 바뀐 것 같아. 옛날에 보살님들은 이제 그랬다 하면 좀 이렇게 안으로 좀 들어가고 집에서만 그냥 그렇게 살고 이런데 요즘은 지금 전부 다 여자분들 다 외향적이잖아. 바깥으로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뭔가를 다 하나씩 해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게 좀 달라지니까 이 공부도 이제 요즘은 굉장히 그 보살님들도 어떤 분들은 아주 저돌적으로 이걸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 그게 이 시대에 따라가 이게 이제 공부하는 것도 이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자꾸만 여기에 관심을 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조차를 어떻게 둬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 얘기를 해보면은 왜 생활 따로 여기에 공부하는 걸 따로 두냐 하면은 여기에 관심을 두라 하니까 어떻게 관심을 둬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따로 두는 거예요. 그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은 보살님들이 밥을 먹을 때도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자리는 여기에 먼저 관심을 두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또 일을 할 때도 여기에 먼저 관심을 두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도 기도하면서도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연불 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말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 행위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자리가 어딘가? 내가 걸어갈 때 제일 첫 번째 자리가 어딘가? 그러면 온갖 일을 하면서도 다 여기에 관심을 둘 수 있죠. 그러면 직장 생활 할 때도 여러분들 여기서 떠나서 직장 생활 하지 않잖아요. 그럼 직장 생활 하면서도 보고를 하거나 또 상사한테 뭐 지시를 받거나 이럴 때도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기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항상 여기에 관심을 두고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고, 그죠? 운동을 할 때도 여기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그죠? 밥 할 때도 여기에 두고 밥을 하면 되는 거라. 제일 첫 번째 자리를. 그래서 계속 이거와 마주치라는 거예요. 내가 대면하라는 거야, 이거와. 그러면 보살님들이 그냥 여기에 관심만 두면 계속 이걸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떠나 있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이게 볼 때, 관심할 때, 이게 볼관자에 마음 심자거든요. 관심이. 이거는 관심이라는 그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교적인 용어라. 이 관심이. 이 관심의 제일 위에 초두변이 있거든. 이런 한자를 보면서 나는 내가 그냥 내 스스로 이렇게 파자를 잘해요. 파자를. 이게 다 떼본다고 이렇게. 그럼 제일 위에 초두변이 있거든. 이 초두변은 이 눈썹이라 생각해. 그럼 그 밑에 입구가 2개 있거든요. 그 입구 2개는 눈으로 보는 거라. 이 2개. 눈, 창문. 우리 몸에는 창문이 이 눈인 거예요. 그죠? 이 창문으로 통해서 세상을 다 보잖아요. 우리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다 보잖아요. 이 창문.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밑에는 사람 인자에 이게 주인 주자가 머무를 주자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여기에 머물고 있대. 사람이 여기에 머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 그 옆에 이게 볼견자가 있거든요. 볼견자 위에는 눈목자라. 눈목자고 그 밑에 요렇게 돼 있는 거 있지. 요렇게 돼. 요거는 어진 사람 인변이에요. 이게 붓으로 어진 사람 인변이에요. 그죠? 그러면
무엇이 보느냐?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보고 있는 거라, 우리를. 이것이, 그게 어진 사람이 누구요? 이것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이잖아. 근데 이게 비춰주니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관조가 빛을 조자거든. 매일 볼관자에 빛을 조자거든요. 그럼 여기가 다 비춰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기에서 다 비춰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어진 사람이 다 비춰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다 보고 있는 거라. 그지? 여기에서 안 비춰주면 나를 어떻게 봐요? 그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 모든 세상 만물을 여기서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보는. 그러면 제일 먼저가 뭐냐? 여기서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기 이전에 빛인 거예요. 그지? 여기에서 빛을 비춰주니까 빛의 형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제일 첫 번째는. 그죠? 빛을 우리가 자꾸 한번 자세히 봐봐요. 빛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빛이 쏘아지는데 그 형태에 따라 갖고 무지개 빛깔도 나오고 빨간 빛깔도 나오고 파란 빛깔도 나와요. 그죠? 빛은 그냥 저렇게 비출 뿐인데 우리 형태에 따라가 빨간 것도 나오고 파란 것도 나오고, 그 무지개 색깔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빛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는 없잖아, 무지개가. 그죠?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빛에서 나왔다 해도 우리가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건 빛의 다른 형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그러면 전부 다 빛의 아들이고 빛의 딸이잖아요. 첫 번째라면. 빛도 따로. 그 따로 없는 거예요. 빛으로 봐도 따로 없고, 이걸로 봐도 따로 없고, 허공으로 봐도 따로 없고, 공기로 봐도 따로 없는 거야. 이걸 공부를 해보면 얼마나 이게 넓어지는지 몰라요. 우리 이 인식 체계가. 이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봐요. 빛으로 봐도 이거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거든. 빛이랑 나랑 어떻게 떨어져요? 어떻게 이걸 구분하겠어요? 그죠? 거울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거울에 보살님들이 거울 자체만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지구상의 70억 인구가 거울을 볼 때 거울 자체로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봤을 때는 항상 영상과 같이 있었거든. 그죠? 근데 우리는 거울을 못 보는 거라 내 얼굴만 보는 거예요. 그죠? 거울 자체를 본 사람이 없어. 근데 거울 안에 영상과 내가 떨어져 있나요? 구분할 수가 없잖아. 거울하고 나를. 그죠? 근데 지금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지금 거울이라면 나랑 이거랑 이렇게 갈라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린 자꾸만 이 몸으로 들어오면은 계속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게 조금만 깊이 공부하면서 자꾸 자세히 봐보면 전부 하나로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지금 유튜브 찍고 있지만은 유튜브도 지금 저거와 나를 구분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저기에서 나를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하나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 저 안에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지금 우주가 170억 년이 됐다, 우주 나이가 몇백억 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주가 나이가 많을까요? 내가 나이가 많을까요? 자, 요렇게 하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왜요? 우주와 나는 나이가 똑같다요. 그렇죠. 내가 있어야지. 그죠? 왜? 금방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다 했는데 벌써 우주하고 딱 비교해가지고 보살님 나이가 많을까요? 우주 나이가 많을까요? 하면 그만 대반에 우주가 훨씬 나이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싹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우주랑 나랑 하나라는데, 그죠? 그럼 우주의 무게가 무거울까요? 내 무게가 무거울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주가 얼마나 무겁겠나 이래 생각하잖아. 근데 우주와 나는 무게가 하나도 안 달라요. 동근이에요. 똑같아요, 무게가. 나이도 똑같고.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공부 안 한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이고 저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이러고 이제 유튜브 보다가 돌리는 거예요. 자, 왜냐면 너무 생뚱맞은 얘기잖아. 나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부 해보면은 그것이 맞다라는 걸 확인해 가잖아요. 그죠? 이거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지금보다 사는 게 더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 공부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 하면 과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다, 그죠? 깨쳤어야지. 그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학문으로는 접근할 수 없거든요. 이 공부는 진짜 내가 깨달아야 되고, 거기가 완전 체화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공부는 이렇게 여기와 둘이 아니고 합일될 수 있는 거예요. 불이 중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보면은 정말로 신기해요.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이거를 아셨을까? 진짜 너무너무 신기해요. 진짜 신기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점점 여기에 한 개합이 되면 될수록 편안하니까, 행복하니까, 저절로 사랑이 터져 나오니까, 온갖 것이 다 이쁘고 다 사랑스럽고. 진짜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는데 나의 착각과 내가 꿈에서 아직 깨어나지 않아서 내가 고통스럽게 살았구나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알게 돼요. 그러면 아직 나는 저런 말에 개합이 안 된다. 나는 아직 저 말은 잘 못 알아듣겠다. 이러면 내 수준이 그 정도구나라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말을 듣더라도 내하고 상충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나는 아직 저걸 모르는데 저 부분을 내가 몰라서 아직 잠에서 덜 깨어나서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런 세상이 어디 있어? 저건 거짓말이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 자기 공부만 점점 늦어져요. 늦어져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대수용하라는 거예요. 전부 내맡기고 내맡기는 게 대수용이거든요. 내맡기든지 수용하라는 거예요. 수용. 그게 말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수용하라. 수용하지 않으면 이 공부하기가 힘들거든요. 하다가 다 중도 포기하는 거는 자기 결국은 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아상 때문에, 자기 관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자기한테 있는 관념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 관념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살림살이거든요. 그 살림살이를 다 드러내야 돼. 이쪽으로 다 전환시키고 드러내야 돼. 자기는 텅텅 비어. 처음에는 이게 내가 마치 여기에 들어가가 있는데 장독이 하나 있으면 내가 그 장독 속에 들어가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아직은 이거와 완전히 개합이 안 된 상태 같아. 그냥 그 장독 속에도 물이 있고 이쪽 바깥에도 물이 있는 것 같아. 그럼 내가 그 속에 들어간 것 같아. 근데 이 공부가 이거지면 어떻게 하냐. 장독 밑구멍이 빠져버린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완전 하나가 되는 거죠. 경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구멍이 먼저 빠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것도 밑구멍이 빠지는데 그 장독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터지는 거야. 그죠? 그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하나도 없이 해체되는 거예요. 나라는 게 완전 하나도 없이 다 터져서 해체되면서 그냥 그 장독이 쫙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산조각 나면 그냥 이거랑 그냥 한 게 돼. 그래서 경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그 밑구멍이 빠지는 것 같아요. 무엇이 텅 빈 것 같아요, 밑에가.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그거조차, 그러니까 이게 집으로 비유하면은 집이 지금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흔들어 버릴 게 뭐냐 하면 집을 무너뜨리게 하려면 대들보를 흔들어 버리면 되겠죠. 예. 대들보 먼저 흔들어 버리면 남아있던 거 서서히 그냥 떨어지겠죠. 자연스럽게. 딱 그거라니까. 그건 뭐냐 하면 보살님들이 지금 갖고 있는 관념. 제일 튼튼하게 동아줄처럼 억지게 있는 그 관념이 하나가 탁 떨어지면은 그 옆에 거는 우르르르 떨어진다니까요. 예. 그거 안 뺏기려고 여러분들이 안간힘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안간힘을. 그거거든요. 그런 형상이라고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공부를 자꾸 이거지만 온갖 게 다 공부 소재로 보여서 너무너무 보는 것 자체가 다 신기하고 환희롭다니까. 그 전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내한테 왔고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 내를 공부시키게 하는 사람으로 보살님이 왔고 보살님이 왔으면은 감사할 일이지 미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이 초기 불교에서는 업은 덜판에 비유해요. 덜판에 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은 덜판에 비유하거든요. 근데 의식은 우리가 이거 쓰고 있는 의식은 씨앗에 비유해요. 씨앗. 그러면 상추씨, 고추씨, 씨앗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래 우리가 가지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가래 뭔가를 자꾸 부자가 되고 싶고 재산을 더 가지고 싶고 나를 더 아끼고 싶고 내 위주로 하고 싶고 이걸 가래라 하거든요. 그 가래는 수분이라 수분. 그럼 요게 세 개가 딱 맞아 떨어져야지 업이 생성이 되겠죠. 그지? 씨앗만 따로 있어도 이건 날 수도 없고 수분만 있어도 씨앗을 키울 수가 없고 덜판이 없어도 씨앗이나 수분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럼 요게 세 개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보살님들이 업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뭘 하자는 얘기냐면은 지금은 덜판도 업도 있고 씨앗도 있고 수분도 있어요. 그런데 뭘 하느냐? 지금 갖고 있는 관념, 의식, 덜판, 업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거니까 우리는 봐야 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생각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게 되면은 여기 더 이상 씨앗을 안 심잖아요. 덜판에다가. 그러면 있는 씨앗만 죽으면 이제는 안 나겠죠. 그죠? 그러면 진짜 이제 이 씨앗을 정확하게 내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 쪽에서 일어나는 이 작동이거든, 의식이. 그럼 요것만 정확하게 내가 자세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분은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 내가 씨를 여기 덜판에 안 심으니까. 그래서 자꾸만 자세히 봐라, 자세히 봐라, 자세히 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라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그냥 보기만 하고 덜판에 씨앗도 안 심고 씨앗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씨앗도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덜판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이 씨앗 하나도 안 심으면 그냥 덜판은 그냥 무용지물이야. 있으나 마나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올라오는 건 뭐야? 보살님들이 전부 다 덜판에 씨앗을 심어서 그게 지금 올라오는 거야. 나는 망각의 동물이라 잊어버렸어. 난 그거 심은 적이 없어. 근데 왜 나한테 이게 올라오나?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기한테 심은 것만 올라오지 자기가 안 심은 건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온다고. 그 이제 이게 우리가 이게 살아갈 때 뭘 의도하잖아요.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의도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조절하지 마라, 통제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의도에는 항상 나의 자력의 힘이 들어가거든. 에너지가 있으면 에너지 장이 생기고 중력이 있으면 중력 장이 생기잖아. 그죠? 그렇긴 해. 업이 있으면 업력에 업장이 생기는 거야. 업장이. 힘이 생긴다면 그게 항상 따라온다 이 말. 그럼 중력이 있는데 중력 장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봐요. 우주 행성이 왜 이렇게 이 큰 은하랑 작은 별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왜 박치기 안 하겠어요? 이렇게 부딪히지 않겠어요? 중력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돌고 이건 이렇게 돌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멀어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지구 끝까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게 내가 가까이 가면 그건 계속 중력장에 의해서 멀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공부를 하면서 통찰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바닷물을 다 마셔야지 짠 줄 알아요? 한 번만 찍어 먹어도 짠 줄 알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주보다 더 넓다고 얘기하는 게 그 통찰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 내가 끝까지 갈 수는 없는데 계속 내가 이게 확장되잖아. 내 의식이 확장되잖아. 그럼 우주 끝까지 한번 가봐요. 자기 의식을 확장시켜서. 지금 여기에서도 자기가 우주 끝까지 확장시켜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를 봐도. 우리는 의도하는 거에서 무조건 힘이 붙거든요. 그렇게 빼라는 거예요. 자기 의도로 빼라. 그냥 자기 가만히 있어라. 덜판처럼 가만히 있어라. 이것이 다 하도록. 이것이 알아서 하는 것을 내 몸에 체화를 시켜라. 얼마나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놨어요.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데도 이 공부하는 것이 인연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연이. 자, 요즘 지금 넷플릭스에 핫하죠. 더글로리
하도 그 더 글로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갖고 내가 그 더 글로리를 한번 봤어요. 근데 그거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딱 한번 비춰갖고 봐봐요. 지금 뭐 그게 2탄이 또 조금 있다 한다면서요. 더 글로리를 언제 하는지는 모르겠다마는 그 송혜교가 그 복수하기 위해서 20년을 말하자면 이를 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송혜교가 이 공부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딱 맞춰봐봐요. 2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복수하는 거에 이를 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이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이를 한번 갈아봐봐요. 그죠? 그리고 송혜교는 여기에서 멀어질까봐 자기가 고데기에 이게 살이 데인 것을 잊어버릴까봐 계속 주전자에 물을 끓이가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손을 이렇게 갖다 대는 걸 제가 보면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이게 잊어버리기, 그 복수하는 마음이 희미해질까봐, 잊어버릴까봐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손을 갖다 대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 옛날에 학폭 때문에 그 고데기에 몸 달린 거,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그 주전자에 뜨거운데 적당하게 손을 갖다 대는 거야. 나 이렇게 뜨거웠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때요? 그죠?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그런 드라마가 완전히 이 공부하고 완전 일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드라마까지도 이 공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20년 동안 누군가를 복수하는 마음으로 살 것인가, 20년 동안 이 자리에 있으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그죠?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한 사람은 20년을 복수하는 시간을 다 보내고 어떤 사람은 이 공부하는데 20년을 보낼 때 완전 결과는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도 저렇게 하거든. 여기를 뭔가 내가 내 힘으로 알려고 여기에 내가 정복해 보려고 막 애를 쓰거든요. 근데 나중에 깨쳐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처음에는 너무 허무하고 어이가 없고 그냥 턱 나아지거든요. 그 허무한 거나 나중에 분명히 송혜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복수 다 하고 그 사람이 죽는다 해도 자기는 만족하지 않을 거라. 너무너무 허무하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다 바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 후회할 거란 말이지. 근데 이거는 내가 나를 버림으로 해서 통째로 다 얻는 거거든요. 그 20년 동안 자기를 버리는 거나 우리가 공부할 때 나를 버리는 거나 똑같거든요. 근데 결과는 나는 우주 전체를 다 얻어버리는 것이고 저것은 내 스스로가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런 이제 드라마를 볼 때 이 공부에 그대로 보살님들이 접목시켜가 볼 줄 아는 눈이 생겨야 되는. 그러면 24시간 여기에 있을 수 있잖아요, 보살님들이. 진짜 잠잘 때 빼고는 다 여기에 내가 개합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연진이라 하는 애가 그 이제 가지고 있는 걸 철두철미하게 다 뺏고 있잖아, 송혜교가. 그죠? 자기 딸부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딸부터, 남편부터, 다 말하자면, 자기 그 사람 손에서 빼앗아 버리려고 그 바둑 같은 걸 이렇게, 이게, 배우고 할 때 그 한 비장한 그 눈빛 한번 봐봐요. 이거 공부할 때 우리가 똑같거든요. 눈을 부라리고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갖고 우리가 보는 거랑 똑같거든. 그 사람이 복수할 사람 연진이 그 남편이나 딸한테 어떻게 접근하는가 한번 봐봐요. 나는 그 대신에 그 사람을 괴롭히 가면서 너처럼 그렇게 나 고데기 된 것처럼은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다 뺐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관념을 철저하게 다 이쪽에 뺏겨야 되죠. 그래야 내가 빈 것이 되잖아요. 이게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이 공부를 해보면은 모든 걸 여기에서 보면은 안 통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싹 다 내려놓을 때 가장 행복해요. 보살님들이 진짜 요만한 거를 한 개라도 들고 있으면 요게 걸리거든요. 요게 경계라고. 요게 걸려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철저하게 그 송혜교처럼 철저하게 다 빼들어요. 내한테 갖고 있는 걸 철저하게 다 놔야 돼요. 놓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이 오거든.
진짜 지금 행복 아닌 진짜 절대적인 평화, 절대적인 행복이 오거든. 그런 거를 하나씩 볼 때도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내가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신념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럼 20년 하면은 30년 못 하겠어요.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노하우가 없어요. 길게 오래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 예. 오늘도 또 이 조금밖에 또 못했네 또 얘기하다. 예.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간곡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함께 이 길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 그냥 여기에서 그냥 남아있으면 돼요. 이런 이 사상의 이런 법문 자리에 여러분들이 남아있으면 돼요. 나랑 끝까지 이 공부 안 놓치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도 맞고 소나기도 맞고 우박도 맞고 벼락도 맞고 다 맞아요. 맞지만 내가 그 안에 그냥 있을 때 여기에서 그거 맞은 거 이상으로 모든 우박과 소나기가 폭풍을 맞은 거 이상으로 그거 내가 행복하고 맞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보살님들이 사시잖아요. 세월은 보내야 되고 지금 바로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를 해야 될 때 이 공부 하시면서 모든 걸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10년만 이 공부 그냥 내가 올인하면서 스님하고 같이 죽을 때까지 이 공부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늘 밥 먹듯이 하면 돼요. 그냥 밥 먹듯이.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다 갖다 주거든요. 공부할 수 있게끔. 그 마음만 안 놓치면 돼요. 그냥 같이 가면 돼요. 같이 끝까지 그냥 나는 같이 나 어차피 이 공부를 했으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공부 그냥 하고 싶다. 난 열심히도 아니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하고 싶다. 그냥 이 마음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거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